예, 드디어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기다리던 종합토론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학술대의 꽃은 종합토론인데 아쉽게도 종합토론 들으면 대부분 손님들이 절반은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약간 기가 좀 세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발표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서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도 이제 힘이 넘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종합토론은 좌장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한문학과 명예교수 최석기 교수님,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으로서 학술 문화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로 초청 강연회를 마치고 오늘 오셨습니다. 저도 원래 가야 되는데 우리 최석기 선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제 후배고 제 동기 동창이 이제 박소동이라고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고 또 구례 지역에서 호양학교라고 한국 최초의 민간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복원해가지고 거기에 서당 훈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어제 개성가고를 번역해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구례 문화예술회관에 한 400명이 운집해가지고 아주 성대한 학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혜산 리조트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이제 매천 황년회, 매천사, 왕씨 사적비, 그다음에 호양학교, 방과학교 이런 역사 문화 교육 기관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문화원도 그에 못지않은 학술 도시로서 우리 함양문화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최석기 교수님의 주도로 종합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문화원은 다른 시군 문화원하고 다르게 20여 년 동안 함양의 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꾸준히 연구 발표하고 지역민과 공유하고 계시는, 제가 생각할 때 전국 시군 문화원 중에서 가장 탑클래스에 있는 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복참하셨습니다마는 김성진 전 원장님께서 원장을 하실 때 제가 남명학 연구소장을 해서 함께 3년 동안 학술 행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2년 전에도 좌장으로 왔었는데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현역들이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좌장을 맡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도 역시 유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설마 올해도 오실까 싶었는데 올해 발표하신 세 선생님들이 저보다 10년 연장자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가 좌불안석입니다. 참 자리가 불편합니다. 좌장이라는 칭호는 여기 써놨지만은 제 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토론 사회자로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40분이 다 됐는데 5시 20분까지는 맞춰달라고 하십니다. 좀 바삐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세 분 8순이 넘은 세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노익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목소리가 어찌 저리 쩡쩡하신지, 저는 이제 우리 나이로 72세인데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세 선생님들 노익장에 박수 한번 쳐드리는 게 어떨까요? 40분 정도 시간인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5분이 아니라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좀 할 말이 있고 방청석에 계신 분도 한두 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성기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가 웅호 경상대 명예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실은 함양 출신이 아니고 저 먼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영천에서 여기까지 제가 그런데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번에 제가 여기에 함양문화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서. 예. 그리고 오늘 유 교수님이 오늘 발표를 너무 참 잘하셨고 참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양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0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작업을 하셨는가 하면서 의아할 정도로 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분야에는 그렇게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유 교수님의 심오한 내용을 저는 그냥 읽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몇 마디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승기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의 주요 내용은 함양 화림동 정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풍류정신을 탐구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거연정과 군자정을 중심으로 정선정시 가문의 역사 그리고 전오륜과 전시서 같은 인물들을 고찰하면서 정자문화가 단순한 건축이나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적 선비정신의 구체적 구현임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음 4가지 시각에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자문화가 갖는 한국적 의미와 공간미학, 둘째는 전오륜과 전시서의 선비정신 개성, 셋째 선비정신의 또 다른 얼굴로 먹과 풍류의 가치와 현대적 의미, 넷째 정자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지역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자문화의 한국적 의미와 공간 미학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정자가 단순한 누각이나 휴식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자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학문을 닦고 벗들과 시를 짓고 풍류를 나누며 정신적 이상을 실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화림동의 거연정은 계곡 바위 위에 세워진 주변 자연과 경계를 허물고 건축적 군더더기를 최소화하여 비움의 미학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화림동 정자 문화의 특성을 보면 먼저 정자는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지향하는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서구의 건축이 대개 인간의 의지를 자연 위에 덧세운 데 반해 우리 정자는 자연에 순응하며 스스로 그 일부가 되려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이 한국 문화가 가진 독창적 미학, 즉 소박 속의 깊이와 비움의 미학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오륜의 절의정신과 전시서의 선비정신입니다. 논문은 특히 정선정시 가문의 인물을 중심으로 선비정신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전오륜은 고려가 멸망하자 두문동 72연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충정을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서운산에 응거하여 채미연이라 호를 짓고 백이숙제의 고사를 본받아 고사리를 연명하며 충지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행적은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표상으로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후손 전시서는 거연정을 세워 학문과 풍류, 후학 양성의 공간을 실천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정자는 머무는 집이 아니라 스스로를 수양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의 무대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 조화를 사유하려는 성리학적 이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자 내부에 여백을 두고 자연의 순환을 건축 속에 담으려 했다는 논문의 분석은 매우 인상적으로 정자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성찰과 교학의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라 풀이됩니다. 셋째, 선비정신의 또 다른 얼굴로 먹과 풍류의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비정신을 딱딱하고 도덕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논문은 선비정신의 또 다른 측면인 먹과 풍류를
풍류라는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정자에서의 시집기, 다도, 자연과의 대담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삶을 예술로 성화시키는 정신적 활동입니다. 이러한 풍류는 인간을 자연과 연결하고 일상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유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예술, 명상, 힐링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넷째, 정자 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지역성을 적시하였습니다. 화림동 정자 문화는 특정 가문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공유한 공동체적 정신 공간입니다. 정자 주변의 소, 담, 계곡 그리고 그곳에서 전송되는 시문과 아래랑은 지역 정체성과 문화 자존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액건물 보존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DNA를 개성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관광과 교육, 문화 콘텐츠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특히 전오륜의 충질이 정선 아래랑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만국의 항과 충절의 정신이 민요 속에 녹아들어 오늘날까지 전성되었다는 점은 고유문화가 어떻게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본 논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정자문화는 친환경 건축과 생태 공존이라는 현대적 요구와 연결됩니다. 둘째, 선비의 저리와 청렴정신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흔들리는 오늘의 사회에서 다시 소환해야 할 가치라 생각합니다. 셋째, 정자문화는 단절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정자문화는 과거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문화적 자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저류와 청렴, 풍류와 멋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시 새겨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문의 단순한 문화유산 연구를 넘어 한국 정신문화에 나갈 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평가하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역문화 정책과 교육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대체로 논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 이게 혹시 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응답하실 내용도 없는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만 말씀을 하시죠. 특히 이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신랄한 비평을 할 줄 알았더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요새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설악정에 있는 퇴계 선생의 그 시판은 1543년에 써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이 됐죠. 또 지금 거현정에 있는 송병선 그 애국지사가 쓴 그 거현정이라는 현판도 상당히 오래됐죠. 또 그 화림제 현판은 신현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그 김정희 선생의 제자인데 이분은 우리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한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1882년 조미 소조약을 맺을 때 한국 대표도 신현이 한국 대표였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쓴 시판이
지금 거기 걸려 있습니다. 현판과 시판이. 이런 것이 제대로 보존하는 것, 이것을 좀 문화원과 함양군이 좀 해서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이상.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에서 안동 지역의 정자 현판을 전부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작게 보이지만 이걸 7, 80개 갖다가 전시장에 걸어놓고 보면은 휘황찬란합니다. 그 속에 조선시대 우리 선현들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삶의 지향, 어떤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하더라. 그래서 함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안 계시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강신웅 명예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하종명 명예교수님께서 질의든지 논평이든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함양 병국이 고향입니다. 우리 이 함양이 낳은 우리 강신웅 교수님은 대학자인데 제가 토론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이 강신웅 교수님께서 발표했던 논문 주제가 함양 동호정 연구입니다. 그래서 동호정을 저는 유학을 공부하지 않고 관광을 했기 때문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 함양문화원의 시계는 풍류에 따라 흐른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적절히 조율 못해서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기회라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주로 이제 선비론을 말씀하시면서 장만리 어르신의 연결시켜 가지고 장만리 선생님의 선비 행위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호정, 동호정의 독특성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정각에서 볼 수 없는 용이라는 이런 거, 또 이 하부에 자연 친화적으로 건립되었다는 거, 또는 이 전통 양식 중에서 이 동호정 건립할 때가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에 많이 변혁기였습니다. 서양 문화가 들어올 때고 거의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졌을 때, 건축 양식이 사라졌을 때 동호정이 건립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동호정을 건립했다는 것이 또 독특한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석에 해석할 때 제일 첫머리에 유명 뭐 이런 말씀들이 잘 볼 수 없다, 또는 우리가 해석할 때도 좀 어렵다 하는 말씀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주로 토론의 핵심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 동호정이 정말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장기간 유럽에서 여행을 했다가 엊그제 들어와서 아주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의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꼭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고 싶은 곳이 르와르 지방에 가면은 엉부아스 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엉부아스 성이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를 그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평온하거나 아름답거나 뭐 전 세계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런 그 성에서 그렸는가 하는 곳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것을 먹고 풍요를 즐겼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신웅이라는 포도 품종이 있어요. 그리고 신웅이라는 와인 나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다가 중간중간이 와인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보나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신흥 와인을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신흥이 마셨던 그 시대에 발굴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굴 속에서 와인을 한잔 하고 왔는데, 우리 이제 요거를 동호정으로 바꾼다면은 제가 지구의 반바퀴를 돌고 엉부아스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지구의 반바퀴를 돌고 이 동호정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동호정, 뭐 우리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들 국내 최고의 뭐 정각이다 말씀하신데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왜 그러면 모르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또 발표하신 분이 소시험 말씀하셨는데, 소시험도 아름답기는 실제로 우리 동호정보다 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동호정보다 수없이 많은 소시원의 관광객들이 갑니다. 그런 것들은 원인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엉부아스에 가니까 다빈치가 그 와인을 마셨고, 우리는 동호정에서 장말리 선생이 틀림없이 막걸리를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풍주를 즐겼을 때는 술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음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호정에 동호정 막걸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 하면은 훨씬 더 상품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지구의 반바퀴에 프랑스 사람들이 동호정에 찾아와서 마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케팅에 소홀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화하는 과정들에 얼마나 우리가 이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도 나오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이 기관들이나 연구원들이 없었던가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엉부아스에 가니까 사람들이 동양 사람 거의 없어요. 무지 많게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비싸요. 입장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들을 보러 가는 것들이에요. 그 장소에. 물론 원본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이 루브르성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동호정도 아름답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 질문은 현대 살고 있는 함양인들이 동호 만리정 공과 같은 충절심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동호정과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선비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이제 소세원에 하는 이야기고,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던 엉부아스의 성과 같은 우리가 마케팅 또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과 사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제가 엉부아스의 성 가면서 이 발표 논문을 미리 제출하고 갔었거든요. 가서 느꼈던 것이 함양의 동호정도 이렇게 하면은 구름같이 몰리겠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호전과 같은 함양의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 강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미네에 옥토버 페스티벌을 갔다 왔어요. 이 9월 20일부터 했는데 요번에 제가 25일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자긍심이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옥토버 페스티벌이 세계 3대 축제예요. 그래서 세계 3대 축제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양 국민들도 이 좋은 루각들, 정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왜 우리는 3대 축제처럼 못 만드는가 하는데 의심을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오늘 담론이 굉장히 거대 담론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된다, 세계 3대 관광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군관민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문제고 보다 각 분야별 전문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원문화가 요즘에 유행하는데 정자문화도 정원문화로 하나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길게 하지 마시고 길게 하시면 제가 자를 겁니다. 알았어요. 그 참 토론해서 그리고 또 질의해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정민 교수께서 몰라 그냥 개인 일로 파리를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토론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걸로 그 좋고 또 그리고 아마 저 양반이 전통 관광학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대해서 뭉뚱그려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동호정 연구에 대한 토론 질의의 답변으로서는 전국적인 선비의 보고인 우리 함양, 특히 하림계구의 동호정을 비롯한 팔단팔정의 선비 문화 유적뿐만 아니라 서상의 박충자, 덕곡의 조성숙 어른, 또 일두 어른 이런 우함양 출신의 함양 선비의 큰 맥을 중심으로 또 함양 출신 아니면 일찍부터 함양 선비 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최치원, 김종직 이와 같은 대선비들에 이어서 후대에도 뭐 노은규 어병장, 문태서 어병장, 권석도 어병장, 뭐 전백현 독립운동가, 정규환, 정재선, 하재현 수많은 충효 선비 어른이 함양 출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봉화에는 비문이 많고 함양에는 정자가 많다. 정자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우함양 선비 정선의 근거인 태상교학이요 설중고성이요 은중적 소란이고 하지만은 무이고 외대하다. 내어하고 오기는 좀 강하지만 결백하고 직행성이고 밖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하다. 이 함양분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거는 이제 정조 때 윤행님이라는 어른이 함양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다. 말은 많지만은 그 말 속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거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세하다, 자상하다. 오기가 적지 않다. 그런데 결백하다. 직행성이다. 그러면서 바깥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 이게 함양 정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라는 선비 덕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에 와서 그들 선비전의 덕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 연구하여 그들이 함양 남긴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구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 생각으로는 함양선비 문화대학이나 혹은 뭐 함양선비 연구원이나 아니면 현대적 의미의 전국적인 청년 선비 교육 이것을 현지에서 실행함으로써 우리 함양으로서는 보다 많은 문화관광객 유치와 연수생을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현실적인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이어서 인구 소멸까지도
적지 않은 인구 소멸을 막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전에 재작년입니다. 지역에 전통이 있는 언론지인 함양신문에다가 2023년 2월 6일 날짜죠. 함양선비 문화대학 설립 추진 제안을 함양 출신 전국 교수 모임의 이름으로 한번 기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저희 같은 발표가 조금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만리 선생은 사실 사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경상대학교 남명한 고문원 시스템에 가면 안이읍지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안이읍지에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후대에 기록된 거고요. 국가문헌 사료에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문집에도. 그래서 아주 후대 19세기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인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하고 사료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선비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붙이고 특히 영주 안동에 선비문화 수련원이 많은데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선비 어떤 사람인가를 지난해 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선비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나 다 선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비 개념부터 지금 한국 정립을 해야 조선시대 정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했던 선비상을 정립해야 이게 K 컨텐츠에 도움이 되지 아무나 선조라고 해서 선비라고 붙이면은 그는 잘못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만리가 선비인가 아닌가 이 문제부터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시간상 이제 토론은 그만하기로 하겠고요. 다음은 김상홍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변종현 명예교수께서 5분 안으로 네, 그 작년에 이어서 김상훈 교수님의 그 토론자로 발표체 토론자로 나서서 너무 개인적으로 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딱 정말 10년 연상이신데 늘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산학 특강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연구 활동도 하시고 발표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퇴임한 지 5년 됐고 그러면서 한식 칼럼도 쓰고 또 최근에 이제 전자책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시의 그 흥과 한이라고 해서 곧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동안 칼럼 쓰면서 한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한시 공부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시는 또 시답게 번역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이신 그 송준호 교수님께서는 구순이신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열정적으로 3시간씩 특강을 해주십니다. 저도 매월 이제 일산까지 가서 선생님 특강을 듣는데 정말 좋습니다. 들으면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글자 수를 딱 지켜서 번역합니다. 7원시는 4444, 5원시는 445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가사나 시조가 거의 다 3444, 444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조를 지키면 시가 시답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보면 이제 글자 수를 지켜서 7원시는 4444로 또 5원시는 445로 그 일부러 고치려고 제 나름대로 그 매수를 적어봤습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가 정자문화 풍류 이런 것인데 저도 좀 전에 그 프랑스 갔다 오신 선생님의 그 지디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뭐 여기 거연정 또 농월정 이런 정자가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걸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함양에 약초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초로 만든 음식 같은 것도 음식 개발을 하고 전주 한옥마을도 유명한 게 그 슬로푸드가 있습니다. 뭐 콩나물 그 국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슬로푸드가 있습니다. 그 비빔밥도 전주 비빔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정자만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음식점, 음식 문화가 개발되고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강시룡 교수님께서 정자는 선비들의 문화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 그런가 그러면 정자가 왜 선비들의 공간인가 하면 역시 학습 공간이 활용되었습니다. 학습 공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산 임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정자에서 공부했어요. 순강을 합니다. 열흘마다 돌아가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정자의 유생을 모아놓고 청금이라는 유생들이 있는 옷을 입고 거기서 고산이 갓을 쓰고 거기서 강의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가 있습니다. 순강일에 여러 유생들에게 했다는, 정자에서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자는 학습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교, 제가 있는 아산의 향교에서는 공부 안 합니다. 요즘은 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재양하는 공간입니다. 때가 되면 재양만 하지 공부 절대로 안 합니다. 정교도 공부 안 해요. 근데 함양에는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은데 정말 향교라든가 서원은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돼야지 그냥 재양만 드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산서원은 거기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선비문화 체험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내일 도산서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쭉 둘러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정자가 훌륭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따라야만 아마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실록 기록을 잘 찾아서 보면 이 치밀한 고증 작업을 통해서 계산군수라든 강원감사를 얘기한 것도 밝혀낸 것도 큰 아마 업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명부가 울산도부사, 강릉대도부사가 되어서 민폐수를 올린 것도 선치수령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쪽을 보면서 제가 시번역에 제 남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남대로 느낀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마리에서 탄핵돼서 돌아올 때 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115쪽에 어찌하여 돌아갈 때 박사직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돌아올 때 또 다시 박사직인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건 시답게 번역하려면 어조사 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떠났는가 너는 바로 박사직에 있었는데 어찌하여도 돌아왔는가 또 다시 박사직에 또 다시 임명됐나 해야만 탄조의 의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박사되고 탄핵을 또 다시 탄핵돼서 그러니까 명예이익을 쫓아다닌 것이 웃음거리 될 만하다. 여기 보면 감소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됐다. 사람들에게. 자책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좀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내 40년간 뱃을길에서 내가 여기 문제가 돼요. 강도 5장 44에서 이게 40년간 뱃을길에 있은 게 아니고 억지로 말하자면 마흔에도 뱃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시는 만년에 지은 시가 아니고 마흔 되기 직전에 지은 시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장자가 있습니다. 미래사입니다. 장자가. 난 40이 돼도 또 뱃을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밑에 시입니다. 그 밑에 시 보면 연주류에 지은 시는 마지막 구절에 미래에 보면 해석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라보니 이미 절로 일상기쁨 아닌데 의의 청상의 곡조로 백후를 보내리오. 시를 번역해 놓고 우리말로 의미가 안 통하면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남들 보면 그 연주리에 올라보니까 비상이라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매우 기쁜 일. 뭐 우리 중국에서 페이창하오 이러잖아요. 그죠? 매우 그냥 기쁘다. 페이창희 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쁜 일인데 하왕은 더군다나 이러니까 발바람이 불어서 백후는 백후자로 돼 있지만 이게 후자가 사전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 치니까 수로 나오기도 하고 글자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흰 깃발입니다. 흰 깃발 나부리 끼니까 더욱더 좋다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나. 화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위에 구절하고 밑에 구절이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렇게 보면 더 뜻이 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라도 순창 총가에서 할머니가 홀로 방아 찢는 것을 보고 쓴 시에 보면 아침 저녁 세금 독적 어지럽게 중지했더니도 조정 모세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징집당했습니다. 저녁에 또 세금 걷습니다. 이래서 이걸 따로따로 세금 독촉이 아니고 따로따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농월정의 풍류라는 시에서도 뒤로 넘어가면
예, 124쪽입니다. 각종석의 시에도 또 해석이 해석이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의 모리제 청풍이 용마를 끄디우다고 앞땅에 맑게 갠 달림 원두를 사용하네. 이 원두를 사용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비춰주네. 맑게 갠 달빛이 원두가 물의 근원을 비춰주네라고 해석하면 또 뜻이 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옆에 125쪽입니다. 조궁섭의 시도 그렇습니다. 강규에 그죠? 폭포에서 쓴 시. 강규에 보면 가감 동박수도 강규가 미친데 소리 지르며가 결국 강난 외침, 폭포가 막 굉장히 쏟아지는 소리가 광규죠, 광규. 막 확 쏟아진 소리 속에서도 함께 박수 칠만 하고, 시끄럽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웅장한 스케일에. 강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폭포가 내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보는 시, 이걸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선생님의 그 논문의 핵심은 역시 이 풍주 공간에서 존주대의가 의미와 절의의 장소로 의미가 변환되고, 박명구는 또 이런 절사로 추앙된 것으로 보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참된 선배 길을 올곧게 걸어간 인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 교수님. 부족한 논문을 꼼꼼히 읽고 토론문을 작성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8개 중에서 5개만 질문하신 것 같은데, 8개 원래 원고에는 8개 중에서 5개가 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의 노벨 문학상으로 알고 있는 영국의 맨 부커상을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탔습니다. 근데 맨 부커상은 소설가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영어로 번역한 사람, 그러니까 번역자도 상을 줍니다. 똑같이. 그만큼 번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많은 한문학자들, 한시 번역자들을 보면 같은 시를 가지고 똑같이 번역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백인백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하고 8개 중에서 질문하신 5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지족당시 그 박사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족당 집에는 132제 140수가 있는데 이 시를 언제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분들의 문제 보면 계면이었다, 정산연이었다 이렇게 줄을 달아놓는데 주가 없어. 결국은 그 변 교수님 해석대로 하면은 억지로 말하자면 마흔에도 벼슬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대는 인생이 황금기거든요. 40이 아니라 60이라도 벼슬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44거든 40년 동안 벼슬 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고, 두 번째 연조릇인데 이 백후, 이 후자가 수건건변에 제후할 때 후자인데 관역 후자예요. 관역, 활쏘는 관역. 근데 중문사전, 뭐 대만사전, 바위도 다 찾아도 백후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다음 순창 촌가에서 시를 사사조, 칠원시는 사사조, 또 오원시는 사사오로 번역하는 게 좋다.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다 한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인데, 제 논문에
오늘 발표한 논문에 16수의 시가 번역이 돼 있어요. 16수. 그 사제문하고 포함해서 그 임금이 인조가 되는데 보시면 끝자가 똑같아요. 5원시, 7원시처럼 번역이 띄어쓰기 포함해서 똑같아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사사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를 번역해도 들쭉나 어떤 구는 길쭉하고 어떤 구는 짧잖아요. 번역문이. 그래서 가지런하게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번역한 건 전부 끝자가 똑같아요. 띄어쓰기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창 촌가에서 지은 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곽종석 씨 그 선생의 그 제월 전당 제월 양 원두, 이 원두는 모르겠어요. 사전에 찾으면 수원, 물의 근원, 근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당에 그 맑은 달님이 물이 흐르는 걸 먼저 사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확실한 자신이 없어요. 미당 서정주 선생 국화협회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한 20여 년 전 미당 선생 살아계실 때 국어 대학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국화협회에서 대한 그 시를 놓고 주문을 놓고 왔는데 미당 선생이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도 100점을 못 맞는다는 거예요. 그 시는 시인에 의해서 창조되고 독자에 의해서 재창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 번역처럼 어려운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서 선생의 완월정시는 7원 율시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25쪽에 있어요. 125쪽 선생님들 펴보세요. 이 8줄인데 첫째 연은 그 농월정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주 신성히 사는 경지로 표현했고 조금섭 선생이 두 번째 함년에서는 폭포와 물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그 세 번째는 경년에서는 환호 작약하면서 시를 짓는 시인 묵객들의 모습을 그렸고 마지막에는 박명부의 풍류를 형상화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 그 변종현 교수님 지시한 광교 미친 듯이 부르짖다 하는 것은 변 교수님은 폭포 얘기를 하셨는데 폭포는 이미 두 번째 연에서 경년에서 함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연에 다시 폭포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되지요.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시인 묵객들이 박수치며 뭐 요즘 말로 뭐 춤을 추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폭포로 보지 말고 폭포 얘기는 앞에 두째 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박명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선비사자를 선생님들 보면요. 열십자 밑에다 한일을 하잖아요. 열십자 밑에 한일. 이 선비란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10명이 공부해도 한 사람 정도만 선비기를 옳게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럼 선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비냐? 9명은 선비를 못하죠. 왜? 먹고 살고 처자식 살고 나쁜 짓 하고 뭐 술 담배 피고 술 담배 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인이 불언을 언해야 돼. 9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왜 선비 대표니까 9사람들이 말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부인이 불언을 행해야 돼. 9사람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행해야 선비지요. 9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걸 행동해야 진실한 선비지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우 곽종석 선생이 지은 시에 모리 청풍은 옥각이요 전당제월은 양 원두다. 이 말은 원두가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반묘방당 일감계한대 천광운영 공배회를 문건하득 첨여허 위유원두 활수례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방당의 천광과 운영을 보면서 원두를 생각하는 근원을 생각하는 건데 주자학적 근원 천리 도리를 생각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리제의 화염루의 청풍은 옥각을 이웃하고 앞에 있는 제월 땅이 원두를 사양한다. 제월 땅이 일두 선생이 광풍루를 만들고 제월 땅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제가 한 5분 동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천구곡을 지리학자들하고 한 15년 동안 전국을 다 조사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원학동 책도 쓰고 안이 삼동에 대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화림동의 농월정을 금풍농월루만 알다가 유후조 선생의 기문을 보고서 아 이게 노중년이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은 나는 동해 바다에 빠져 죽어서 이 암흑 세상을 비추는 명월이 되겠다고 작정한 분으로 후대의 절의 대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 유후조 선생이 그렇게 농월정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농월정 앞에 월연이 있는데 달월자 연못원자인데 그 바로 월연이 연못이 노중연이가 빠져 죽은 그 연못입니다. 그 달이 빠져 죽어서 명월이 돼서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한 거고 농월이 그 달을 벗한다는 뜻이에요. 노중연이의 정신을 내가 벗하면서 여기서 살겠다 만년에 그 정신이 저는 이제 지족당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얘기를 했고 유후조 선생의 그 기문에 명확하게 그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나라 정자가 참 많은데 아까 강신홍 교수님께서 뭐 백몇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유홍준 교수가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면서 담양을 정자거리라고 그랬죠. 정자. 그리고 한문학계 학자들이 이 정자 시경정 뭐죠? 시경정, 소세원, 송광정, 면왕정 뭐 등등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가사문학의 산실인데 한문학계에서는 계산풍류,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풍류, 신의 계자, 매산자 그곳에서 가사도 짓고 시도 짓고 시사도 담론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 송순이니 정철이니 하는 아주 명사들이 나와서 이게 옥계 노진 선생의 그 심진동 용추사기에 보면은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문화재청 그 용역하면서 인문학의 전통적 의미 뭐 이렇게 전통 명승의 전통적 의미인가 뭘 인문학적 의미인가 썼는데 명승은 아무리 빼어난 경관이라도 명인을 만나야 명승이 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부터. 그리고 노진 선생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용추사는 뭐 일주문만 있습니다만은 이 화림동 정자 거리가 왜 담양만큼 알려지지 않았을까? 결국 명인이 부족했던 거고 명인이 의미 부여를 부족하게 한 거죠. 부여를 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늦게 동호정 같은 경우는 뭐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연정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농월정이나 거연정이나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인물이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세계유산, 뭐 문화유산, 관광화 이런 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우선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10년은 이 세계유산 하려면요 지자체에서 연간 몇 억씩 가지고 5년은 적어도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지원을 안 하면 함양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전문가들 아니면 안 됩니다. 조경학 박사, 건축학 박사, 자연, 생태 이 정신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천둥이 치네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일두선 이 함양은 이제 우리 김웅식 그 전 원장님께서 처음에 함양 정신 일할 적에 제가 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함양의 정신은 역시 근본은 일두에 있지 않겠느냐. 일두 선생의 정신은 광풍제월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광풍루라는 안희현감의 풍화루를 광풍루라고 만들고
또 참 재미나게도 제월당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주돈이의 정신을 흉금을 황정견이가 광풍제월로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두 선생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후대 인근에 있던 남명 선생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덕천서원에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광풍제월이. 그러니까 사화기의 도학자들이 추구하던 정신의 하나가 광풍제월입니다. 그래서 광풍로부터 제월당을 거쳐서 농월정,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으로 올라가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내서 읽어서 세계 사람들이 긍정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세계 유산이 됩니다. 오늘 발표 가지고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갑자기 뭘 해서 갑자기 돈 벌 생각, 갑자기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생각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작업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농월정의 의미부터 전 국민의 99%가 농월정을 음풍농월로 알고 있습니다. 노중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부터 알려야 됩니다. 봄 가을에 가면 거기 꽹가루 치고 춤추고 술 먹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제 거연정을 이제 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연은 거연화 천석 주자의 시에서 나왔는데 단순히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옆에 가면 방수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방수천이 무슨 뜻인지. 수원 화성에 가면은 방화수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각이 많아요. 근데 방화수류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명도 정의천은 시를 짓질 않았습니다. 명도는 60여 수를 남기고 정의천은 3수밖에 안 남겼어요. 그 이유가 완물상지. 남명하고 똑같습니다. 시황계. 시를 지으면 내 도학적 지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방수천이 정명도가 지은 우성이라는 시에 보면은 방화수류 과전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따다가 붙여놓은 건데 방문할 방자를 쓰기도 하고 사람인 변에 곁방자를 쓰기도 합니다. 글자가 출입이 있는데요. 1600년도에 겸재 하홍도 하고 감사를 지낸 홍우원이라는 사람이 같이 놀러 왔습니다. 거기 고현정에. 그래서 그 사람들 식구에 보면 방화수류 과전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알고서 거기다가 새겨 넣음. 그 정신이 거연정으로 이어져서 그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고. 그 주자학적 세계, 뭐 임원회가 그 쓴 기문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해야 담양에 있는 가사문학적 정자거리와 차별화되는 조선의 주자학적 명승, 주자학적 정신세계가 담겨 있는 명승으로서의 정자거리, 정자문화 이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냥 선비정신, 절이정신 이거 백날 얘기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될 주제 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고 혹시 방청석에서 이 세 분이나 이 세 분 또는 저한테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큰 소리로 자기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화림동 계곡
그 이론이 전부 다 명성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좀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최석기 자장 교수님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된다 하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서 사실관에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쉽게 시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 발표 책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걸 주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승기 박사님께 여쭙는 것은 이러한 좋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함양군의 이러한 제안을 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는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일본에도 그 유명한 그 겐로쿠엔이라든지 또 고라쿠엔 또 가이라쿠엔 이 세 개가 일본 3대 정원이고 또 그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저 최석기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소주에 가면 절정원하고 유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97년에 됐어요. 근데 보편적 가치라는 그 세계문화유산 조건이 있는 게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도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담양 소서원 같은 데는 그 자기 사돈인 김인우가 48년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목판으로 만들어놨고 거기 있는 그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 정철의 그 송강정이라든지 또 심영정 여기가 있는 그 거리를 면 이름을 바꿨어요. 가사문학면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뭐 몇 사람이 이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고 내가 다른 데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그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게 제주도에 있어요. 버려진 땅을 개간을 해서 지금 해놨고 또 저 거제도에 가면 무슨 뭐 섬에 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공이죠. 거의 다 인공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게 소세원에는 전부 인척이에요. 김윤재라는 분이 그 한백당을 지었잖아요. 그 한백당 김윤재의 손녀의 남편이 정철입니다. 또 김윤재의 손자인가 김성원이는 자기 장인이 임의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인맥으로 소세원의 그 시가 다 시판이 다 있어요. 한 판에다 기대성 뭐 이거 다 고경명 3명을 한 판에 몇 줄씩 쓴 걸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호남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한 감각이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승도 2008년에 소생원이 됐어요. 우리는 12년에 이제 겨우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좋은 말씀을 우리 해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또 수차례 하고 외국 사람들도 모셔다가 국제학술대회도 해야 되고 전에 서원할 때도 내가 가서 봤는데 외국 학자들이 여러 명 와서 특히 좀 이름 없는 나라의 학자들을 데려와서 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빨리 느끼지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그 학자들 해놓으면 아주 뻣뻣해요. 그러나 그걸 통과시키는 데는 훨씬 미국 사람들보다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판이나 누정기 전시 같은 것도 좋지만은 이 용역 사업을 군에서 돈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용역 사업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기초를 놓는데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해주시면 그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알려야 되는데 일단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대로 알리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함양중고등학교 출신 정자, 환자, 상자 정환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 함양 업장님 출신입니다. 저한테는 선배님 되시고 현실적으로 이런 자리에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일반인으로 관심이 있어 왔고 최소한 군에 우리 박물관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물관 학예사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 함양군의회 의원이나 의원을 보좌하는 조사역들 한 명 정도는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전명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행정적으로 또는 관광문화 함양의 선비정신을 대외적으로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관광문화진흥 또 함양군이 우리 인구 감소 소멸지역 일대 사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문화원의 정 원장님 또 우리 또 향교에 계시는 우리 또 저한테는 집안의 행립을 되시는 정조님 이런 분들하고 군수가 자리를 해서 기중한 말씀들을 듣고 행정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점이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예. 저 지금 원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저녁 식사 자리에 빨리 지금 늦어가지고 예약 시간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 선생님이 후배들 좀 데려오시죠. 우리 저 원장님도 거의 공직에 계셨으니까 이런 자리에 가면은 정치인들이 인사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데 지자체 단체장이 끝까지 앉아 들으시면은 그 지역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박수 한번 칠까요? 또 없으시면 오늘 마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수고하셨고 방청객 여러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장 최석계 교수님, 발표 세 분 교수님, 토론자 세 분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양의 정신을 찾기 위한 토론회 제6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함양의 정자와 이제 풍류인데 이 농월정은 지적당 박명보 선생의 풍류 정신이 깃들어 있고 동호정은 동호 장만리 선생의 충군 정신이 깃들어 있고 거연정은 최미연 전우른 선생의 절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함양의 정신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내려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세 정신을 잘 접목을 해서 함양의 정신을 빛내고 특히 유 박사님이 제청하신 이 함양의 정자문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 하려고 그러면 함양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담양군도 정자의 거리이기 때문에 담양군과 함양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서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되도록 이 유 박사님이 군수한테 건의서를 좀 내주세요. 세계문화유산 추진하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그 하종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함양의 정자들의 제실에 많이 모셔져 있는 그 현판들, 이거 귀중품입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의 글씨가 저기 솔숲에 있는 하원정에 모셔져 있는데 이런 거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저기 안동의 한국국가진흥원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자의 현판들을 다 수집해서 보관하고 거기에는 자기들이 복제품을 갖다 걸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함양군은 그런 예산을 투입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함양박물관에다가 모든 정자에 있는 그 귀중한 현판들은 다 갖다 보관하고 복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1년에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도록 압력을 좀 해야 됩니다.